저희 흐름상으로는 상고하저로 보고 있고요. 이유는 지금 24년 나왔던 모든 실적상으로는 다 조선주가 그냥 비싸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올해도 다 실적이 좀 좋아질 예정인지라 저희가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는 그냥 실적 시즌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엄경아입니다. 작년에 주가가 가장 좋았던 기업은 HD현대중공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본인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해 봤을 때도 그 2007년 호황기 유일하게 뚫고 올라간 회사가 그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 PBR 기준 5배가 과거 상단이었는데 지금 5배 뚫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실적 개선세도 보이고 수주도 잘 했지만 삼성중공업이 아마 주가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투자자분들이 좀 답답해하시는 측면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24년에 저희가 조선 업체들 중에서 밸류를 높게 받은 업체의 특징이 일단 방산 관련 조선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선박용 엔진이 어쨌든 내재화되어 있던 그룹 내에 있던 갖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삼성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방산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삼성중공업의 선박들은 그냥 하나 엔진의 엔진을 사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벌어진 부분인데 그 와중에 그래도 저희 실적에 대한 전망 공시하고 그 부분을 오히려 더 초과해서 지켜낸 건 또 막상 삼성중공업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예상치를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달성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지금 벌어진 밸류에이션 갭은 조금 줄이는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지금 24년 나왔던 모든 실적상으로는 다 조선주가 그냥 비싸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올해도 다 실적이 좀 좋아질 예정인지라 저희가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는 그냥 실적 시즌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필수 기자재잖아요. 저희가 배 만들면 무조건 엔진 필요한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주들이 배의 스펙을 결정 지을 때 유일하게 요구사항으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메이커의 엔진을 써달라 아니면 어느 정도의 출력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걸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 선박을 할 때의 가장 핵심 키는 이중연료 추진 엔진의 탑재로 인한 가동이 잘 가능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중연료 추진 엔진으로 배를 발주하면서 배 가격이 옛날보다 높아지는데 가장 키 역할을 한 게 이제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거의 전통 엔진일 때는 전체 선박 가격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기자재이면서 엔진에 대해서는 이제 탑재해 놓으면 그 지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후행적으로 저희가 AS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엔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중국에다가 발주하는 선사일 경우 근데 엔진은 한국 거 같아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엔진의 가격 자체가 선박의 가격 대비 한 2년 정도 후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의 마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조선 업체들이 저점에서 있었던 성과를 조금 높여서 매출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엔진 업체들이 미리 좀 체득을 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 자체가 올라가서 올해 저희 조선 업체들 실적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처럼 엔진도 아마 마진이 개선이 되는 추이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목표치를 작년 목표치 대비 상향을 한 거고요. 실제 수주한 거 대비로는 아마 줄어 있을 텐데 지금 조선 업체들이 발표하는 목표치는 선가가 올라가지고 옛날보다 막 20, 30%씩 올라 있지 실제로 수량으로는 거의 1년치를 그냥 기계적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잔고를 절대 줄이지 않는 정도 수준을 그냥 유지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자꾸 초과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뭐 크게 뭔가 금융위기가나 다시 이런 게 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그 목표한 수준을 잘 안착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초과 달성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 움직임 보면 작년에 삼성중공업이 수주 목표는 90억 불대였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70억 불대 수주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조삼모사인 게
그 FLNG 큰 건 하나가 거기 들어왔으면 초과 달성이었고 그게 만약에 올해로 넘어와서 1월에 수주하면 그냥 올해가 초과 달성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적게 했다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아 그러면 넘어왔으니까 올해는 기저 효과라도 보겠네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수주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계속 달성을 하면서 조선 업체들이 잔고를 잘 유지하고 마진에 대한 그 개선 폭을 미래에 대해서 좀 기대할 수 있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동평균선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작년에 영업 마진 자체는 경쟁사들 대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나그룹에 인수되기 이전에 수주했던 물량을 지금 여전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룹과 기존의 대우조선해양이었을 때의 그 영업 전략과는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매출 실적은 실질적으로 하나그룹이 온전히 인수를 하고 나서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실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인지라 과거에 있었던 뭐 저가 수주에 해당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협력업체를 연결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협력업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편이거든요. 24년에 하나오션의 경우.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삼성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랑 거의 영업 사이즈가 비슷한데 지금 직영 인력 수가 차이가 꽤 나요. 그래서 저희가 외주 가공비를 많이 쓴 거거든요. 근데 외주 가공을 많이 해야 되는 선종이 특히나 또 컨테이너 선박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매출 인식이 작년으로 거의 종료가 되어서 올해는 좀 그 부분이 이제 안 나타날 거여 가지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을 좀 찾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라 가지고 올해 좀 늦긴 하겠지만 다른 업체들처럼 마진 개선이 되는 추이를 하나오션 또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자재는 무조건 필수 기자재를 보시는 게 좋고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도 커버할 수 있는 회사를 많이 보시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1월 10일자 기준으로 제가 오늘도 선박 엔진사들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하나 엔진이 단일 고객인데 고객명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에 한 수주치고 굉장히 큰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중국 조선소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생각보다 작년 하반기에 수주를 많이 하면서 지금 수주 잔고가 29년 것까지 확보가 된 기업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 일부 증설을 하고 있는 조선 업체들도 있고 막 이렇긴 한데 이게 밸류 체인을 다 갖춘 상태에서 저희가 증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주해 놓은 선박에 대한 엔진 확보가 조금 급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년에 매출 한 1조 정도 하는 회사가 갑자기 한 번에 6천억 넘는 수주를 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상황이 해당이 되니까 앞으로도 국내 업체로 엔진을 구하러 많이 후행적으로 놓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라서 엔진 업체를 저희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각각의 조선 업체에게 일부 블럭을 납품하는 이렇게 짝꿍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세진중공업 그리고 현대힘스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리엔탈전공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장사로 나가 있어서 저희가 투자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또 밑에 이제 그 블록 업체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은 올해 조선 업체들의 그 매출 증가 분 정도만큼의 매출 성장과 이거 만약에 조금 더 외주 가공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외주 그 마진율 개선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24년에 그러한 기자재 업체들이 마진이 다 두 자릿수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조금 더 이익률이 좋아지고 저희가 현금 흐름이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흐름상으로는 상고하저로 보고 있고요. 이유는 작년 24년 하반기만큼의 세기로 만약에 글로벌 발주가 25년 상반기에도 이어지면 우리나라 업체들마저도 수주 잔고가 4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운 업체들 입장에서 발주를 하러 왔더니 이제 4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조금 다시 후퇴 후에 다시 생각해 볼까라고 할 수도 있고 해운 업체들이 24년에 하반기가 되면서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를 뛰어넘게 좋았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저희는 해운 업체들이 투자에 더 집중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본업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해상운임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분명히 올해도 작년과 같은 핑계를 대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운임을 막 올려야 되는 그런 요인이 많을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또 만약에 뭐 전쟁이 끝났다 이제 다시 전호선 복구다 뭐 이렇게 되면 혼란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이게 운임을 크게 올리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저희 23년 하반기에 해운업체들 코로나 때 막 올랐던 그 운임 다 토해내면서 결국 영업 적자로도 전환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영업적인 실적의 추이가 그쪽도 또한 뒤로 갈수록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마진을 개선시켜서 경쟁사보다 좀 나은 실적을 낼까에 대한 고민에 훨씬 더 집중을 하다 보면 24년에 충분히 발주를 한 만큼 25년은 조금 절대량 기준으로는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우리나라가 수주 되게 많이 해서 24년에 주가 뚫고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수주가 줄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투자 심리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 충분히 상반기에 좋아지는 실적만으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갈 텐데 그러고 나면 또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실적을 땡겨오는 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의 기간이 저희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좀 좋은 성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저에서 저가 내려간다가 아니라 그냥 기간 조정이지 않을까.